띵동 화면에 익숙한 뜹니다. 한때는 당신의 세상을 흔들었고 이제는 잊었다고 혹은 잊으려 노력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이걸 답장해야 하나? 그동안 애써 쌓아올린 내 평정심, 내 주도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 하지만 혹시 이번엔 진짜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라면? 자, 솔직해져 봅시다. 바로 이 순간, 이 갈등의 한가운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너집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감정에 휩쓸려 답장하는 건 당신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패배 선언과 같습니다. 난 여전히 너에게 쩔쩔매고 있어 라고 광고하는 꼴이죠. 반대로 아무 전략 없이 무작정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역시 당신을 미성숙하고 속 좁은 남자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열쇠는 그녀가 왜 지금 연락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다음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바닥으로 처박을지를 명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이 순간은 그냥 카톡 하나에 답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그녀와의 관계에서, 아니 당신 인생 전체에서 어떤 남자로 존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지배하는 등대가 될 것인가. 이 영상은 바로 그 등대가 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자는 특히 관계의 맥락에서는 절대 아무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보낸 그 짧은 메시지, 그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그건 정교하게 설계된 탐색기이자 당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는 레이더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해서 연락했다고 생각하고 싶겠죠. 물론 그런 감정이 아예 없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물밑에 숨겨진 거대한 본심은 바로 통제와 확인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아주 의식적으로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메시지 뒤에는 이런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내 소나귀에 있나? 내가 톡 하나 보내면 바로 달려올 만큼 아직도 나에게 감정적으로 매달려 있나? 아니면 나 없이도 너무 잘나서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남자가 되어버렸나? 이것이 그녀가 진짜 알고 싶은 답입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 여전히 그녀의 SNS를 염탐하며 밤을 새우는지, 아니면 이미 완벽하게 그녀를 극복하고 당신의 가치를 몇 단계나 끌어올렸는지, 당신의 다음 행동 하나하나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앞으로 그녀가 당신을 존중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찮게 여길지를 결정짓는 거죠.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남녀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녀가 감정적인 미끼를 던졌을 때 당신이 덥석 무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프레임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그 게임의 주도권은 다시 그녀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미끼 뒤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아니라 강 전체를 내려다보는 강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모든 단서는 그녀가 남긴 흔적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은 탐정이 되는 겁니다. 셜록 홈즈처럼요. 범인은 언제나 현장에 단서를 남기는 법이죠. 그녀가 보낸 메시지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서는 바로 언제 보냈냐는 겁니다. 타이밍이 그녀의 속마음을 거의 다 폭로하거든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연락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몇 가지 흔한 시나리오를 분석해보죠. 첫째, 금요일 밤 11시 혹은 감성적인 일요일 저녁. 세상 사람들은 다들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 자니? 혹은 뭐해? 같은 톡이 날아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당신이 그리웠다기보다는 그녀가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혹은 술기운에 기댈 사람이 필요했다는 신호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가장 쉽고 만만한 감정적 대용품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당신이 소셜미디어에 아주 멋진 사진을 올린 직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몇 주간의 침묵을 깨고 인스타그램에 보기 좋게 운동한 사진이나 좋은 곳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진이 올라간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내?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라는 주식이 갑자기 상한가를 치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FOMO,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스위치가 켜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다른 여자와 잘 될지도 모른다는 질투심이 그녀를 움직인 겁니다. 이건 당신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려는 소유욕에 가깝습니다. 타이밍에 집중하세요. 그녀의 메시지에 답장하기 전에 그 메시지가 발송된 시간의 맥락을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녀의 의도 80%를 꿰뚫어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타이밍이라는 첫 번째 증거물을 확보했다면 이제 두 번째 증거물, 바로 그녀가 보낸 메시지의 말투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차례입니다. 모든 메시지는 동등하게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메시지는 그녀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값싼 미끼에 불과하고 어떤 메시지는 진심이 담긴 조심스러운 손길일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은 또다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먼저 가장 경계해야 할 저투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랑 한 글자 이나 뭐해. 이건 대화를 하자는 신호가 아니라 나 지금 심심하니까 네가 날 좀 즐겁게 해봐 라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당신의 최대한의 반응을 끌어내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나서 장문의 답장을 보내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광대가 되는 셈이죠. 또 다른 흔한 미끼는 아무 맥락 없는 사진이나 밈을 툭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이게 뭐지?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 애쓰는 동안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자기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걸 보며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고투자 메시지는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죠. 오늘 오오 지나가다가 우리 자주 가던 카페 봤는데 내 생각나더라. 이 메시지에는 그녀의 시간과 감정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공유했던 구체적인 추억을 언급함으로써 그녀는 당신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생각했다는 진심을 내비치는 겁니다. 혹은 당신의 근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요즘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잘 돼가? 와 같은 말은 당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한 테스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빠 요즘 인기 많다며? 와 같이 장난스럽게 떠보는 말. 이건 당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낚싯대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아닌데? 너밖에 없는데? 라며 허둥대면 테스트에 탈락하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녀의 말투를 해독하세요. 그녀가 던진 공이 성의 없는 땅볼인지 아니면 진심을 담은 스트라이크인지. 당신은 그녀가 던지는 모든 공을 전력으로 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투자 메시지에는 저투자 반응으로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녀의 의도를 분석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손가락이 근질거리고 뇌는 어서 답장하라고 소리치고 심장은 혹시라도 그녀가 마음을 바꿀까봐 조급해하겠지만 이 모든 유혹을 억제해야 합니다. 당신이 눌러야 할 건 전송 버튼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일시정지 버튼입니다. 왜냐고요? 빠른 답장은 곧 낮은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폰만 붙들고 그녀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메시지 하나에 당신의 모든 일상이 멈춘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신가요? 즉각적인 반응은 나는 너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네가 없으면 내 삶은 공허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여성의 매력 스위치를 꺼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답장을 미루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미묘하지만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던 그 초조함, 그 불안감, 그 궁금증을 이제 고스란히 그녀에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즉시 답장할 거라고, 아니 어쩌면 기다렸다는 듯이 흥분해서 답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기대를 깨버리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답장이 없지? 바쁜가? 아니면 내가 보낸 메시지가 별로였나?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의문부호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 이 궁금증이 당신을 다시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이건 유치한 밀당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명령이 아니라 초대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초대에 언제, 어떻게 응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답장을 미루는 그 몇 시간 동안 힘의 균형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초조함은 이제 그녀의 몫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기다림은 폰을 쥔 채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며 언제 답장해야 최고의 타이밍일까를 계산하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장소만 바뀐 감정의 감옥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다림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강력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폰을 뒤집어 놓고 당신의 진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략적인 침묵과 미성숙한 고스팅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스팅은 회피고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상처받을까봐 혹은 상황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비겁한 행동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건 회피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관심입니다. 이건 당신의 삶에 그녀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녀에게 답장하기 전 그 몇 시간 혹은 하루의 공백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침대에 누워 그녀의 프로필 사진만 새로 고침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헬스장으로 가세요. 평소보다 10kg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세요. 당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책을 읽고 당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당신의 시간은 금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그 가치를 먼저 인정해야 그녀도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의도적인 공백은 당신에게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 첫째,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올 시간을 벌어줍니다. 처음 메시지를 봤을 때의 흥분이나 불안이 사라지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둘째, 당신이 보내게 될 첫 답장을 훨씬 더 전략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감정에 휩쓸려 쓴 글은 통제력을 잃기 쉽지만 차분한 상태에서 계산된 메시지는 당신의 자신감과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다가 잠시 짬을 내어 그녀의 메시지에 응답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마인드셋의 전환이 당신을 관계의 을에서 갑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자, 충분히 시간을 가졌고 감정의 파도도 잠잠해졌다면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행동은 99%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즉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당신의 첫 답장은 그녀를 향한 러브레터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선언문이어야 합니다. 그 선언문의 핵심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대화의 공을 다시 그녀에게 넘기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금물입니다. 느낌표, 웃음표, 카카, 흐흐를 남발하는 순간 당신의 평정심은 무너지고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이 연락을 기다려왔는지 단번에 알아챌 겁니다. 당신의 목표는 너의 연락이 내 일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뭐해? 라고 보냈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점수를 따려고 네 생각하고 있었지 같은 끔찍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건 그녀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는 항복선언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의 답장은 이렇습니다. 일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이 짧은 답변이 왜 강력할까요? 첫째, 당신이 그녀의 연락만 기다리는 백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중립적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무슨 일이야?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할 책임을 그녀에게 되돌려줍니다. 이제 그녀가 왜 연락했는지, 무슨 용건이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가 오빠 생각 많이 나더라 라는 감성적인 미끼를 던졌다고 합시다. 여기서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라고 답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인 프레임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답해보세요. 그래? 무슨 생각했는데? 이 답변은 그녀의 감정을 인정해주면서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녀의 의도를 궁금해하는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남자의 위치를 선점하게 만들죠. 당신의 첫 답장은 관계의 새로운 룰을 설정하는 첫 번째 벽돌과 같습니다. 짧고 담백하고 주도권을 당신에게 가져오는 답장.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답장으로 성공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왔다면 이제 그 프레임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많은 첫 단추는 잘 꿰지만 대화가 조금만 길어지면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녀의 기분을 맞추려 하고 대화가 끊길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온갖 질문을 퍼붓죠. 그 순간 당신이 애써 쌓아올린 가치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대화의 프레임을 장악한다는 것은 당신이 대화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종결권을 모두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속도를 제어하세요. 그녀가 칼답을 한다고 해서 당신도 그 속도에 맞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메시지를 3개 보낼 때 당신은 하나를 보내는 식의 비대칭적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당신이 그녀만큼 이 대화에 목매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그녀가 왜 답장이 늦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시간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당신은 미안, 중요한 일 하느라 라고 짧게 답하면 됩니다. 장황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사실만 각인시키면 됩니다. 둘째, 방향을 주도하세요. 그녀가 과거의 감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끌고 가려 한다면 거기에 어울려주지 마세요. 당신은 현재와 미래를 사는 남자입니다. 그땐 그랬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 와 같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현재로 돌리세요. 당신이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쥔 사람은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을 캐묻는 취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질문은 그녀가 당신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진짜 이유는 뭐야? 와 같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대화를 끝낼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대화가 가장 즐거울 때, 혹은 그녀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될 때쯤 당신이 먼저 대화를 끝내야 합니다. 나 이제 일하러 가봐야겠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 한마디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이 대화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당신과의 다음 대화를 고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대화를 시작하고 당신이 대화를 끝냅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을 장악한 남자의 방식입니다. 대화의 프레임을 잡기 시작하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통제력을 시험하기 위해 다양한 감정의 낚싯바늘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관계의 역학에서 익숙했던 자신의 우위를 되찾으려는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이 낚싯바늘들은 너무나 교묘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덥석 물어버리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미끼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90%의 남자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낚싯바늘은 향수 자극입니다. 우리 그때 갔던 바다 기억나? 정말 좋았는데 와 같은 말이죠. 이 미끼의 목적은 당신을 과거에 좋았던 감정 속에 가두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좋았지, 그때가 그립다라고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현재의 강한 남자가 아니라 과거에 연연하는 약한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 낚싯바늘은 죄책감 유발입니다. 오빠, 요즘 나한테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건 아주 강력한 미끼입니다. 착한 남자로 살아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방어적으로 변하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라고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을의 위치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녀가 당신의 행동을 규정하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변명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낚싯바늘은 연약함 어필입니다. 요즘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기댈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 이 말은 당신의 보호 본능을 자극해 무장해제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백마탄 기사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주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해결사로 전락하고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에게 넘어갑니다. 이 모든 낚싯바늘의 공통점은 당신의 이성이 아닌 감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논리적으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이죠. 이 미끼들의 종류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이 날아올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 적의 무기를 파악했으니 이제 그것을 무력화시킬 방패와 검을 손에 쥘 차례입니다. 그녀가 감정의 낚싯바늘을 던졌을 때 당신의 목표는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남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첫째, 향수 자극 미끼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그녀가 우리 그때 정말 좋았는데 라고 과거를 소환할 때 절대 같이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무시해서도 안 되죠. 최고의 대응은 인정하되 현재로 돌아오기입니다. 예를 들어, 응, 좋은 기억이지. 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답하는 겁니다. 이 답변은 과거에 좋았던 감정을 가볍게 인정해주면서도 공감 능력, 대화의 초점을 다시 현재와 그녀 자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거죠. 둘째, 죄책감 유발 미끼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그녀가 오빠 너무 차가워졌어 라고 당신을 공격할 때 절대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들지 마세요. 그건 그녀의 프레임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대신 유머를 섞은 자신감으로 받아치거나 그녀의 감정을 그녀에게 되돌려주세요. 원래 멋진 남자들은 좀 차가운 법이지. 와 같은 농담은 그녀의 공격을 가볍게 무력화시킵니다. 혹은 좀 더 진지하게는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유감이지만 난 내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주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연약한 어필 미끼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그녀가 너무 힘들어 기댈 곳이 필요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의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코치나 상담사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겠구나. 어떻게 이겨볼 생각이야?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그녀의 감정을 공감해주면서도 문제 해결의 주체는 그녀 자신임을 명확히 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지지해주는 강한 남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죠.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 당신은 그녀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파도를 지켜보는 등대입니다. 이 경계선을 지킬 때 당신은 어떤 감정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방어 기술을 익혔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격적으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말은 누구나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었어, 네가 필요해 같은 말들은 그녀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투자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그녀가 이 관계에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투자 테스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필터링 과정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대화 투자 테스트입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뭐해? 크크 같은 단답형 메시지만 보낸다면 당신도 똑같이 대응하거나 아예 대화를 끊어버리세요. 진심으로 당신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여자라면 어떻게든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당신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의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쏟을 겁니다. 그녀가 대화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바로 그녀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시간 투자 테스트입니다. 그녀가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막연한 제안을 한다면 거기에 그래 좋아 라고 바로 달려들지 마세요. 그건 그녀에게 아무런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쉬운 승낙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지, 네가 편한 날짜 몇 개 알려주면 내가 시간 맞춰볼게. 이 한마디로 공은 그녀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고민하고 당신에게 제안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이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빠가 정해 라고 미룬다면 그 만남에 대한 그녀의 의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투자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기준이나 경계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밤 11시 이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락 잘 안 받아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그 경계를 존중하려 노력하는지 아니면 투정을 부리거나 무시하는지 보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여자라면 당신의 규칙을 이해하고 맞추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는 여자라면 당신의 경계를 허물려고 시도하겠죠. 그녀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투자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관찰하세요.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녀의 투자가 그녀의 진심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입니다. 투자 테스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작은 거절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건 상대를 밀어내거나 상처를 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당신의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고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의 제안, 특히 호감 있는 여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이 기회가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라는 결핍의 마인드셋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치 있는 남자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압니다. 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그녀가 며칠간의 대화 끝에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어때? 라고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시다. 99%의 남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당연히 시간 되지, 뭐 먹을까? 라고 답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쉬운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녀의 제안에 즉각적으로 응함으로써 당신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금요일 저녁 좋지. 근데 아쉽게도 그날은 먼저 약속이 있네. 다음 주 초는 어때? 이 답변이 왜 강력할까요? 첫째, 당신이 그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요일 좋지, 당신의 삶이 그녀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먼저 약속이 있네.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계획과 사회적 생활이 있는 매력적인 남자라는 증거죠. 둘째,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동시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주 초는 어때? 이건 당신이 그녀에게 관심이 없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 작은 거절은 그녀의 반응을 관찰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그녀가 진심이라면 그녀는 당신의 스케줄을 존중하고 다음 주 약속을 노력할 겁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어때요? 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단지 즉흥적인 외로움이나 심심풀이로 당신을 만나려 했다면 그녀는 짜증을 내거나 그럼 됐어, 당신을 압박하려 들 겁니다. 그녀의 반응을 통해 당신은 그녀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을 찾는 건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거절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이자 그녀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창입니다. 이 힘을 사용할 줄 아는 남자는 결코 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가장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당신에게 투자를 시작하고 관계가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바로 당신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그녀가 다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그녀를 붙잡기 위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준,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삶의 원칙. 이것들은 그냥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한 남자의 정체성이자 당신이라는 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을 바꾸는 나라는 존립할 수 없듯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원칙을 바꾸는 남자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양보하면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죠. 그녀가 예전처럼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며 넘어가고, 당신이 세운 연락규칙을 어겨도 이번 한 번만이라며 눈 감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결핍감이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기준을 지킬 때 그녀는 당신이라는 남자의 경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느끼고 오히려 더 큰 안정감과 존중심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기준을 허무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이 남자는 결국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조금만 압박하면 언제든 무너지는구나.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 나는 감정적으로 나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의 목표를 지지해주지 않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와 같은 당신의 운영 원칙들입니다. 만약 그녀가 과거에 당신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을 반복하려 한다면 당신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그런 방식의 관계는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준은 그녀를 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남자를 결코 존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기준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평가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평가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과연 내 인생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삶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여자를 곁에 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저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목표와 꿈을 갉아먹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죠. 이건 복수나 원망의 감정을 평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CEO로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더 나은 남자가 되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합니까? 당신이 당신의 목표에 집중할 때 그녀는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합니까? 아니면 관심을 요구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까? 당신이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녀는 그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인가요? 아니면 발목을 잡는 족쇄인가요? 그녀의 존재가 당신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드나요? 아니면 더 복잡하고 피곤하게 만드나요? 당신의 삶의 비전과 그녀의 삶의 비전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에베레스트를 오르려 하는데 그녀는 해변에 누워만 있고 싶어 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있는 남성은 결핍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풍요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 삶의 미션과 함께할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일지라도 그녀가 당신의 위대한 여정에 어울리는 조력자가 아니라면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방해물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당신은 감독이자 주인공입니다. 조연 캐스팅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관문에서 당신은 어쩌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그녀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당신의 인생이라는 더 큰 그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이만큼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아까워서라도,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어떻게든 이 관계를 이어가려 했을 겁니다. 그녀의 단점을 애써 외면하고 당신의 기준을 조금 더 낮추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압니다. 당신 자신을 배신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풍요의 마인드셋을 가진 남자는 버스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든 다음 버스 혹은 더 좋은 택시나 비행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그녀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녀가 없어도 당신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길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미련 없이 그러나 품위 있게 돌아서세요. 장황한 설명이나 비난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 것 같다. 너의 행복을 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신은 잠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당신의 위대한 미래를 담보로 잡히지 않을 만큼 강한 남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붙잡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놓아줄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진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어울리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 그녀의 이름이 담긴 알림 하나에 당신의 심장이 내려앉고 온 세상이 흔들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상황의 지배자가 되었고,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던 입장에서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애 기술 몇 개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남자의 운영체제 OS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혁명입니다. 이제 그녀가 연락을 해오든 해오지 않든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행복이나 자존감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설계자이자 그 게임의 심판입니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는 힘을 가졌고,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녀가 그 가치를 증명하게 만드는 여유를 배웠습니다. 당신의 기준을 절대 협상하지 않는 단호함을 체득했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원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남자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기준을 통과하고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속도로 관계를 이끌어 가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련 없이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녀 없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완전하며 앞으로 더 위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제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당신만의 규칙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 숫자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